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 주가가 한동안 이제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횡보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항상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실제적인 어떤 뭐 경제 동향이라든지 어떤 경제 뉴스하고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옵션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 그 기술적 분석과 그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그 경영 부분에서도 이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제 이 시장을 갖다 접근하느냐 하는 이제 이것을 갖다 가지고, 먼저 미리 이제 잘 디자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아니면은 이제 이 시장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덤비게 되면은 필패를 하게 됩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 이제 필패를 한다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칫하다가는 자기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인생을 갖다가 다 망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조심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증권 관련 혹은 이제 주식 관련 이제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개를 갖다가 둘러보고 일단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좀 더 그것을 갖다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절대 거래를 갖다가 많이 해가지고는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단기 차트, 특히 이제 분 차트나 틱 차트를 갖다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의심을 갖다 하고 오랫동안 그 어떤 그 쌓여진 레코드, 결과가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같이 하거나 혹은 이제 배우거나 이제 그러시는 편이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갖다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국민소득 부분입니다. 국민소득은 이제 전체 매크로 경제, 거시 경제에서 이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그리고 또 이제 모든 경제 활동, 다른 이제 경제 활동들이 다 이제 활동을 해서 나타내는 어떤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경제 활동의 어떤 성과 혹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제 몇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습니다. 저는 환율도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가가 낮아지고 경상수지가 이제 흑자가 되고 이런 이제 상황에서는 환율이 평가 절상을 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평가 절하가 이제 좋은 것처럼 이제 생각을 갖다 하지만 평가 절하라는 것은 이제 평가 절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수단 혹은 단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그 정확한 이제 경제를 갖다 파악하는 길입니다. 또 흔히 우리가 이제 수출이 뭐 이렇게 이제 그 전부인 것처럼, 물론 이제 수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수출 자체도 이것을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수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이제 봐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점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환율이라든지 이제 국제 수지, 그리고 이제 주가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기적인 이 경제 문제의 어떤 경제 문제를 반영하는 어떤 결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명목 국민소득하고 이제 실질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물가를 갖다가 감안한 어떤 소득으로서 국민소득에서 이제 물가라고 하는 것은 디플레이트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신문지상이라든지 신문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물가는 아니지만은 이 국민소득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이 디플레이터가 실제로는 어떤 종합 물가적인 이제 성격을 갖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국민소득상에서 GNP를 갖다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뭐 GNP 몇 퍼센트다 하는 그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이 왜 엉터리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는 뭐 이렇게 이제 시장 경제 체제 이제 환율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만은, 요것을 갖다가 이제 그 제가 나름대로 이제 만든 경제 구조도를 갖다가 가지고 이제 설명을 갖다가 드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몸담고 있는 살고 있는 어떤 그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제 경제 체제의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공산주의 혹은 이제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갖다 가진 이제 나라는 이제 조금 이제 더 많이 있다고 이제 봐지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그 어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38선 이북에 있는 휴전선 이북에 있는 이제 북한밖에는 이제 그 지구상에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좀 이제 특별한 나라죠. 이게 이제 무슨 이게 국가인지 이게 무슨 뭐 왕조인지 이게 봉건 시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 경제를 갖다 논할 때는 항상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언제나 이제 시장을 갖다가 우선시하고 시장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경제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장을 갖다가 이제 무시하고 혹은 이제 시장이 없이는 이제 우리가 그 경제를 갖다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구조도 중에서 이제 그 환율하고 이자율이 이제 거의 이제 마찬가지 정도로 이제 그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환율을 갖다가 이제 그 제가 작년부터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릴 때, 그 미국의 어떤 그 양적 완화 문제와 환율 문제, 이걸 갖다가 이제 연결시키는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일본 엔화의 평가 절하로 인한 이제 우리나라의 경쟁력 약화, 뭐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이따 그 신문 기사를 갖다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요런 어떤 전체적인 경제 구조 자체에서 또 서로 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다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를 갖다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 키워드인, 경제를 갖다 지배하고 있는 키워드인 이제 불황 문제. 이 불황 문제는 사실 이제 역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래된 것입니다만은,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이제 불황은 이제 1929년도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세계 대공황이었죠. 리세션이라고도 이제 하는 것이, 리세션이 이제 불황이라고 한다면은, 이때에 1929년에 어떤 그 불황은 우리가 이제 크라이시스, 어떤 이제 파국 뭐 이런 이제 뜻을 가진 이제 이런 이제 단어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요, 끔찍했다, 깊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기 변동 중에 이제 한 과정이다.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 문제, 돈 문제, 그리고 이제 물가 문제도 1920년대 초에 그 독일의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갖다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개인들한테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이제 고용하고 임금하고 일 문제. 물론 뭐 일하고 이제 돈이 이제 일하고 이꼬로 돈이다라는 이제 어떤 그 등식이 성립이 되죠. 일을 갖다 하지 않으면은 누가 우리한테 매일매일 이렇게 그 써야 되는 돈을 갖다가 아무도 주질 않으니까 일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
그 현대 국가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재정하고 세금 문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세입하고 세출인데, 이것은 이제 그 세입 부분, 국가의 세입 부분의 이제 90% 이상은 다 이제 세금으로 충당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세입 부분에서 나머지 10%,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산유국들 같은 경우, 석유가 이제 펑펑 이제 많이 나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석유를 갖다가 팔아서 그 국가 재정을 갖다가 충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세금만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매크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다 한 번씩들 다 이제 훑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기업하고 이제 경영 문제를 갖다가 쭉 한 달 가까이 이제 했었죠. 나머지 이제 뭐 경부 정책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 철학이라든지 경제 이론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정치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타치를 갖다가 안 하려고 이제 그 일반적인 론만 일반론만 제가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고 타치를 갖다가 안 하려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이 정치 문제라는 것이 이제 생각들이 이제 분명하게 다르고 그 상충되는 이제 부분, 그러니까 이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게 어느 쪽도 반드시 옳지는 않은데 어떤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느냐에 있어서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끝없는 이제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급적 이제 그 깊게 들어가지 않는 편이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뭐 전체적인 이제 흐름 자체,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복지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과연 그 진짜로 이제 복지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정치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정치라는 뭐 다 이제 뭐 많은 이제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이제 바로 이게 그 그러니까 투표권이죠. 투표권에 이제 표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정치가들이 이제 그 관료들을 갖다가 이제 그 지배를 하는데, 이 관료들이라는 건 이제 정치가가 이제 그 표에 따라서 표 계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하는 이제 이런 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민주사회에서 뭐 과연 이제 뭐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고, 너무 이제 그 뭐랄까요, 표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중심을 갖다 못 잡는다 하는 이제 그런 점도 사실은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아무튼 제가 이렇게 그 강의 중에서나 아니면은 이제 그 신문 기사를 갖다가 뽑을 때도 제가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정치 색채가 깊은 그 뭐 노동조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 제가 타치를 갖다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제 강의를 갖다 듣는 분들의 생각들이 또 틀리고, 또 이제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고 반드시 나쁘다고 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주 한 주간에 이제 그 발표되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신문 기사를 갖다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갖다가 했던 거하고 이제 연관을 갖다 시켜서 한번 이제 그 하나씩들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옵션 올 옵션 이제 결제가 이제 되었고, 그날이 이제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이 또 이제 금통위가 열려서 그달에 이제 그 기준 금리를 갖다가 이제 결정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주열 이제 한국은행 총재죠.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개선 신호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하는 이제 이런 발언을 갖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발언을 갖다가 이제 들을 때, 제 강의를 갖다가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갖다 하시겠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100% 믿으면 안 됩니다. 항상 정부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GNP가 어떤 정부의 어떤 경제 운용의 이제 성과이듯이, 이 경기 문제도
특별하게 어떤 그 에비던스, 나쁘다 하는, 그게 없는 한은 좋다고 얘기해야지 어떤 정부가, 경제 운용을 갖다가 잘 하고 있다. 정치를 갖다 잘 하고 있다 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이제 그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누누이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어떤 전 세계적인 불황, 우리나라를 갖다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불황이라는 것은 쉽게 이렇게 이제 그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도 이렇게 그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것지만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다고 해도 계속해서 끝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씩의 어떤 등락이 이제 항상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런 경기 문제에 있어서도 끝없이 이제 폭락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이제 조금씩 이제 반등도 하고 이제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경기 개선 신호가, 진짜로 이제 어떤 그 경기의 그 업턴, 그러니까는 이제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에서 좋은 신호들이, 사인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통계에, 그러니까 그 이제 2, 3개월 있다가 나타나는 어떤 통계에 잡히고, 또 그것이 분기별 국민소득, 경제 성장률이 제대로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추세가 반전이 됐을 때 경기가 진짜로 이제 개선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지갑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조금씩 이제 나아졌다. 나아져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이제 여유가 이제 생겼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도 맞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써놨네요. 경기 반등 신호 맞습니까?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아직까지 이제 확실하게 반등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런 어떤 그 계절적인 요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름이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선풍기,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갖다가 좀 더 많이 산다 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반대되는 이제 얘기인데, 이건 나쁘다는 얘기죠. 아까 그 두 가지 신문 기사가 어떤 그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다 하는 점의 것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조금 나쁘다는 얘기인데, 지난달에 청년 실업률이 이제 10.2%나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1999년 이후에 이제 최고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전체 뭐 우리나라 이렇게 그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없고 이렇게 손 보지 않아야 될 곳이 없는 것 같지만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오는 대학 졸업생들,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빨리 줄여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줄이지 않고서는 일자리는 지금 이제 마땅한 일자리라는 게 이제 딱 정해져 있고 오히려 이제 불경기로 인해서 줄어가고 있는데, 이 쏟아져 나오는 이제 대졸 실업자들은 끝이 없이 매년 이제 몇십 명씩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직업을 못 가지고 이제 정말 마르크스의 얘기대로 이제 산업 예비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이를 갖다가 먹고 30대고 40대고 50대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나 해가면서 이렇게 연명을 하다가 이렇게 인생을 갖다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그렇게 했다면은 이게 이제 빨리 이제 사회 이슈화가 돼서 하루속히 대학 입학 정원을 갖다가 현재 반 이하로 줄이는 것만이 10년 후에 어떤 청년 실업률을 갖다가 줄이는 어떤 길이 될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하고 이제 관련이 돼서는 이제 노년 실업률, 청장년 실업률이 있을 텐데, 오히려 이제 노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제 신문 기사가 안 나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이 나이가 이제 55이 넘고 60이 넘고 이제 그 정규 직장에서 이제 나온 소위 말하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은 지금 경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일단은 건강합니다. 대체로 다. 특별한 이제 병만 없으면은 다 이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뭐 한 달에 이제 100만 원, 120만 원만 되더라도 어떻게든 나가서 일을 갖다가 하고 또 돈을 갖다가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니라도 몸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고 조금이라도 수입을 갖다가 이제 받을 수 있다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이 아닌 이제 중장년 혹은 노년 실업률은 이제 굉장히 이제 낮게 되는 이런 이제 뭐랄까요, 좀 언밸런스한 현상들이 이제 우리 사회, 우리 경제 사회에 이제 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인재 이제 노동연구원장이라고 하는 이제 양반이 청년의 고용 절벽을 갖다가 피하려면은 주 3일 근무제 등 특단의 대책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갖다가 자꾸 피하고 이런 이제 그 주 3일 근무제라는 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주 3일 근무제가 되겠습니까? 이 청년을 갖다가 위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 3일 근무하고 뭐 봉급을 갖다 줄이고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여러 가지 안은 낼 수 있지만은 현실적인 안,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정책을 써서 제대로 효과를 갖다가 얻기 위한 어떤 그 뭐랄까요, 정책이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가 이제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빨리 이제 그 대학 정원을 갖다가 이제 줄이는 것밖에는 없는데, 뭐 언젠가는 되겠죠. 뭐 지금 이제 신문 기사를 갖다 보면은 이제 일부에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이제 있기는 합니다만은 좀 더 빠르고 확실하고 강력하게 이제 이런 걸 갖다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3일 근무제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 이게 지금 북구 유럽에서도 이렇게 지금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현실성이 이제 부족하다고 이제 봐집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환율 문제입니다만은 US 달러죠. 정확하게는 US 달러가 약해지니까 평가절하가 되는 거죠. 다른 이제 원자재 상품이라든지, 그러니까는 이 브레튼 우즈 체제가 1944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달러를 갖다가 기축 통화로 만들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이제 모든 다른 나라의 화폐와 또 원자재는 전부 다 이제 달러로 이렇게 이제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달러가 약해지면은 다른 어떤 상품들이나 다른 나라 통화들은 올라가고, 달러가 강해지면은 다른 나라 이제 그 뭐랄까요, 통화라든지 아니면은 원자재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원리만 이렇게 시장의 어떤 원리만 이렇게 잘 파악을 갖다 해도 이런 어떤 그 이야기들은 금방 우리가 이제 그 알아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원자재 펀드로 간다든지 어떻게 하는 거는 이제 아주 마이너한 문제고, 전체적으로는 달러와 원자재, 달러와 다른 나라 통화 간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만 이제 그 머릿속에 이게 딱 집어넣고 있어도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금방 이제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유가 100불 시대는 이제 10년 내에는 안 온다. 뭐 잘해야 이제 76불이다. 100년 안에 오기도 아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100년은 너무 길죠. 다 죽고 난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제 오페크라든지 이게 이제 무슨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느냐 하면은 결국 이제 불황 얘기죠. 불황 얘기. 이 유가 100불 시대가 안 온다고 하는 것은 몇 년 전 유가 100불 시대에 그
이 제조를 갖다가 많이 하기 위한, 공장을 갖다가 돌리기 위한 그 기름의 어떤 수요, 그런 식의 기름 수요는 이제 오지 않는다. 유가 100불 시대가 오는 방법은 이제 감산이죠. 감산인데, 감산이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예, 감산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이제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예, 전에 이제 그 러시아라든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재정 문제 같은 것만 하더라도, 산유국들은 일단 그 재정의 이제 반 이상을 다 이제 그 원유 판매 대금으로 이제 충당을 갖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은 그 나라들이 이제 파탄이 나는 이런 이제 지형이기 때문에 감산이라든지 뭐 안 판다든지 이런 건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일이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그 현재 이제 그 원유 가격이 WTI죠. 그 텍사스 중진유 가격이 이제 60불대인데 추가 상승은 이제 어려울 것 같다. 만약에 이제 유가가 이제 어떤 그 등락을 갖다 거듭하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60불 이상으로 이제 오른다 하게 되면은 바로 미국의 혹은 이제 중국의 셰일 오일 혹은 셰일 가스를 갖다가 이제 막 또 증산을 해서 이 가격을 갖다가 또 내리게 되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시장이죠. 시장이 이제 제대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다른 게 뭐 특별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알아서 다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조절을 갖다 해주죠. 이게 이제 시장의 그 위대한 힘이죠. 다음 시간에는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에 나오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개개인들이 자기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이란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보면은 어떤 자원을 갖다가 적절하게 배분을 갖다 하고, 또 상대방의 이제 이익이 되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역할들을 갖다가 다 한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국부론에서 The Wealth of Nation에서 이야기를 갖다 했었죠. 이 1776년이라는 이제 요 연도, 요 해는 또 이제 미국이 독립 선언을 갖다가 이제 한 해이기도 하죠. 어쨌든 조금만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시장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행태들인데, 이제 사우디가 어떤 뭐 이렇게 이제 승리를 갖다가 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제 그 승리를 갖다가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원유를 갖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좌지우지를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얘기인데, 여기에 미국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이제 반기를 갖다 들었다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은 이제 유럽 중앙은 총재인 이제 드라기, 미스터 드라기라고 하죠. 유로존의 양적 완화는 이제 예정대로 이제 지속을 갖다가 할 것이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 했었는데, 이 양적 완화 문제는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미국의 양적 완화로부터 해서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이제 시장 이 통화 정책 중에서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채권을 갖다가 이제 파는 것입니다. 채권을 갖다가 이제 사거나 팔아서 어떤 민간의 이제 통화량을 갖다 조절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유럽에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회사채를 갖다가 다 사줌으로 해서 돈을 갖다가 이제 왕창 풀어서 경기 이제 유발을 갖다가 유도를 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이제 경기가 이제 다 좋아졌다는 이제 사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예정대로 이제 하겠다 하는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음 국민소득 부분을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국민소득을 갖다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GNP, 그로스 내셔널 이제 프로덕트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인데, 이제 개념으로서는 보통 이제 국가 단위로 이제 하게 되죠.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하고 분배하고 지출된 이제 금액의 이제 총량이다. 총액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 생산하고 분배하고 지출한 것은 언제나 이제 똑같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이제 보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 다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경상국민소득과 이제 실질국민소득, 그리고 이제 디플레이터, 그리고 부가가치, 매출, 이익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쭉 다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이제 경영학,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익하고 부가가치는 이제 조금 이제 뭐랄까요, 집계 방법이 이제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제 막상 국민소득을 갖다가 이제 뭐랄까요, 집계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추계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한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이제 센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전수조사. 이 전수조사를 갖다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제 방법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각 나라 중앙은행이 이걸 갖다가 이제 만드는데, 여기에서 만드는 이제 방법을 유엔이나 IMF에서 따라 나온 어떤 방법에 의해서 따라서 하기만 했다면은 이거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대부분 하나의 정상적인 통계 내지는 이제 결과로서 우리가 이제 인정을 갖다가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제 방금 드린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아까 이제 어떤 GNP라는 게 이제 정부나 정권의 어떤 경제 운용 결과이기 때문에, 흔히들 역사를 갖다가 쓸 때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이제 좋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국민소득이 이제 높아지기를 갖다가 이제 바라는 위정자들이 이제 대부분이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이걸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올려라, 내려라, 물가는 낮추고 이게 GNP는 올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통계라든지 역사는 이제 엄중한 이제 중립적인 시각을 갖다 가지고 기술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어떤 제대로 된 통계가 있어야지만 후세의 이 사람들이 그 통계를 갖다 이용해서 좀 더 나은 이제 어떤 뭐랄까요, 새로운 역사를 갖다가 이제 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민소득, 나중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제가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어떻게 변해왔나 하는 것도 이제 제가 다 말씀을 갖다가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좀 특별한 나라죠. 이 국민소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제가 한 달 내지 한 달 반 동안 이제 그 말씀을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50년 되는 기간 동안에 극빈국에서 소위 이제 선진국 문턱까지 들어간, 거의 뭐 이제 선진국까지 갔다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운도 많이 따라주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어떤 노력만 가지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1965년도에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국민 소득이 2013년에 와서는 거의 10,000불 가까이 이렇게 이제 늘어났던 것입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숫자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쭉 다 뽑아봤습니다만은, 1955년도 제가 이제 태어나던 해 근처에는 65달러였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이제 65달러라고 하면은 현재 아프리카의 최빈국인 루안다나 이런 나라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아시아의 이제 나라들도 65달러 이렇게 되는 나라는 이제 없습니다. 56년도에 66달러, 57년도에 74달러 하다가 63년에 이제 104달러가 됩니다.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5.16 혁명이 이제 일어났죠. 5.16 혁명이.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박정희 장군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나라를 갖다가 끄는 이제 리더가 되는 이제 그 시기였습니다. 요로 자세한 것은 이제 제가 다음 이제 세션에 있는 한국 경제에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릴 예정입니다만은, 65달러에서 그러니까는 66년, 그러니까 55년에서 65년 사이, 그러니까는 약 10년 사이에 국민소득이 배가 되죠. 요 사이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때 이제 박정희 이제 제3공화국이 들어서고,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바로 이제 시작했던 게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죠. 물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1차 경제개발 계획을 갖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실제로 이제 입안을 갖다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국민적인 어떤 의지를 갖다 가지고 이제 가동을 갖다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이 순조롭게 이제 되어와서 110달러가 220달러가 되는데 불과 4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65년도에서 69년이니까 4년 걸렸죠. 또 4년 후에는 이제 거의 또 2배가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2배씩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더블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와서 77년도에 이제 1,000불이 넘고, 82년도에 이제 거의 2,000불이 이제 가까이 됐죠. 이때 이제 1979년도가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한국에 있어서 어떤 경계 내지 이제 분수령이 되는 이제 해였는데, 이때가 이제 소위 이제 11.6 사태가 나는 거죠. 11.6 사태가 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55년도에 한 3배 정도의 국민소득을 갖다가 이렇게 증가를 갖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때 이제 거의 이제 1,700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쭉 이렇게 이제 그 오면서 그 94년도, 그러니까는 이제 89년도에 거의 5,000달러가 넘고 94년도에는 이제 10,000달러가 이제 넘게 됩니다. 94년도 같으면은 어떤 해였나요? 이제 그 아마 노태우 정권 이제 시절이었다고 이제 다음 이제 표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94년도에 이제 10,000달러를 넘게 되고 2006년도에 이제 20,000달러를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실 때 1,709달러였는데, 이 거의 한 10년마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늘어가지고, 이 거의 지금은 뭐 한 30,000달러 이제 가까이 이제 된다는 이제 그런 어떤 정말 그 선진국에 이제 가까운 이제 이 성과를 갖다가 우리가 내고 있죠. 정말 그 경이적인 이제 일이라고 이렇게 이 자화자찬을 갖다 해도 될 정도로 이제 큰 어떤 변화를 갖다가 변화 중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 1인당 국민소득 그 추이 아까 이제 쭉 다 제가 숫자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때가 이제 1961년 5월 16일 날 이제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제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것이 1972년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79년도에 소위 11.6이 일어나서 이제 어떤 그 3공화국에 이 끝나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또 IMF를 맡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다 이렇게 왔는데, 이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 이제 1,700불에 불과했던, 그러니까는 65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1979년도에는 약 3배 정도 되는, 3배인가요? 30배죠. 30배 정도 되는 1,800달러 가까이 됐다가 지금 현재는 23,000 불로 이제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늘었던 거죠. 저희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한국경제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 학교 다니는 전 기간을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까지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박정희 시대였습니다. 박정희 시대 대학교 제가 이제 79년도에 대학을 갔다가 졸업하고 그 전방에 이제 그 소대장으로 가 있을 때 이제 그 11.6이 터졌으니까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일했는데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온 어떤 그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때는 사실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자기 비하적인 생각들이 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뭐 우리 뭐 조선 놈은 안 돼, 뭐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갖다가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이런 어떤 과정을 갖다가 겪어오면서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정말 참 경이적인 일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이사이에 다 좋기만 했느냐, 이 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11.6 자체도 위기였습니다만은 이때에 소위 말하는 1차, 2차 오일 쇼크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는 이제 운이 좋게도 1차, 2차 오일 쇼크가 처음부터 우리한테 잠시 이렇게 나빴지만은 다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득이 되는 면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 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이제 다 이렇게 알지 못하면서도 다 준비를 했던 겁니다. 어떤 준비를 했다 했었느냐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그 달러를 갖다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 해외 건설을 갖다가 이제 그 태국의 고속도로부터 이제 우리가 닦기 시작했는데, 이때 1차, 2차 오일 쇼크로 해가지고 산유국들이 이제 그 달러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건설을 갖다가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이 건설에서 우리나라 이제 업체들이, 건설 업체들이 마구 이제 가서 많은 이제 일들을 갖다 하면서 달러를 갖다가 이제 많이 이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가지고 들어온 달러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출하기 위한 것이, 이제 수출이라는 것이 수입을 갖다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그 다른 나라들처럼 무슨 뭐 사치제, 소비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자본재하고 원자재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입국이라고 해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수출을 갖다가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자원이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면화에서부터 무슨 뭐 쌀에서부터 석유까지 전부 다 이제 수입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 수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달러가 이제 굉장히 필요했던 거고, 이 달러를 갖다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뭐 이렇게 군사 정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쁘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전두환 정부 때 제일 많이 이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결정적으로 우리 그 나라에 플러스가 되는 어떤 그 뭐랄까요, 경제 정책이 이제 물가 안정 정책이었습니다. 물가 안정 정책. 이것도 이제 그 안에 어떤 그 인사이드 스토리를 갖다가 이제 그 하면은 뭐 굉장히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1979년도까지 어떤 물가 상승률이 뭐 10%, 15%였다면은 전두환 정부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5% 이하로 이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안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노태우 정부 때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잘 했던 일은, 지금 이제 그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하는 이제 5대 그 신도시를 갖다 만들었죠. 그 당시에는 그 주택이 이제 굉장히 모자라서 그 주택에 대한 수요가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이 서울에서 이제 해결을 갖다 하기보다는 이 처음으로 이제 신도시에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이제 그 많은 이제 이 아파트들 갖다 지었죠. 지금 현재 그 일산, 분당, 산본, 평촌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만들어진 것들인데, 아주 정말 그 잘한 일이었다고 이제 그 칭찬을 갖다 해주고 싶을 정도로 잘했죠. 이런 어떤 과정을 갖다 거치면서 이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게 결국 이제 그 달러 표시 이제 국민소득이나 마찬가지인데 급격하게 이제 느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이제 한국경제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 이제 요렇게 이제 그 3면 등가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산업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각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1차, 2차, 3차 산업이죠. 각 산업에서 이제 산업 부가가치 생산하기 이제 합계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어떤 그 부가가치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갖다가 하셔야 되는데,
이 부가가치라는 것은 어떤 그 총 매출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익의 개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잘 이제 하셔야 되는데, 전에 한번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각 요소에 들어가는 어떤 소득이 이제 다 합쳐진 걸로 이제 생각을 갖다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생산 국민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산업의 부가가치인데,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습니다.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 임업, 수산업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자연 상태에서 이제 채취를 하는, 그리고 이제 경작을 해서 이제 얻는, 이제 요런 이제 농업, 임업, 이제 수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산업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광공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광공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광업하고 제조업입니다. 그럼 이제 광업은 이제 1차 산업이 아니냐. 그런데 광업은 이제 1차 산업이 아니고 이제 2차 산업입니다.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광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별로 이렇게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이제 탄광이니 뭐 탄광에서 사고니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주 신문에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광합하고 공업인데,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조업이죠, 제조업. 제조업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은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비스업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산업의 단계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1차 산업이 이제 후진국이라고 하면은 2차 산업은 중진국, 3차 산업이 이제 발달이 되면은, 발달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비중의 이제 문제이기도 한데, 비중이 크면 클수록 어떤 선진국이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산업 구조가 이제 고도화된다. 단계, 이제 도수가 높아진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하고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생산 국민 소득 아니면 국민 소득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는데, 과연 이제 생산 국민 소득에서 뭐랄까요, 비중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농림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차 산업의 어떤 구성비 내지는 비중은 이제 꾸준하게 이제 낮아져 왔죠. 2006년만 하더라도 이제 3.0%였는데, 2007년에는 2.7%에다가 2014년에는 2.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갖다 시작할 때 농림업이 뭐 전체 70~70%였습니다. 거의 다 이제 그러니까 농업국이었죠, 농업국. 농업으로 해서 이제 다 먹고 이제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2.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공업이 30.5%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조업이 30.3%입니다. 그러니까는 광업이라고 하는 것이 0.2%죠. 광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탄광에서 무연탄이나 뭐 이런 어떤 각종 이제 광석을 갖다 채취를 하는, 이제 요것이 이제, 0.2%밖에 안 되고, 제조업이 이제 30.3%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냐 하면은, 흔히 이제 신문지상에서 이제 나타날 때는 뭐 제조업 강국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 뭐 제조업이 잘 돼야 되고 이제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업의 어떤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2006년도에 27.8%였다가 지금은 이제 3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네. 요런 어떤 이 구성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민소득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구성비를 갖다가 알무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뭐랄까요, 나라 살림 혹은 나라 경제의 어떤 구성도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일어나는 분배라든지 아니면 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제가 이제 설명을 갖다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한 뭐 두세 시간 정도, 국민소득을 갖다가 더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지식을 갖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안 투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